안녕하세요. 연몽철입니다. 대전은 과학도시입니다. 중앙정부가 출연한 과학기술계통의 연구기관이 80% 이상이 대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과학도시지요. 근데 요즘은 예술도시로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대전의 예술은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과학을 접목시켜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대전의 꿈입니다.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외국 출장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네, 많으셔서 많이 바쁘신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안녕하십니까. 먼저 차 한잔 마시면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네. 먼저 제가 우리 시청자들께 네. 관장님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대전 시립미술관 선승혜 관장님이십니다. 대개 이제 그 미술관 관장은 화가거나 또는 예. 이대 출신인데 물론 뭐 관련이 있는 미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 더 네. 미학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미술보다도 더 폭넓은 네. 그런 인문학적 그런 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또 관장님은 특이한 게 여기 오시기 직전에 외교부에서 문화 교류 협력과장을 하셨죠? 네. 문화 교류 협력과장을 네. 하셨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도 근무했지만 도쿄 국립박물관, 네. 또 클리블랜드 미술관 등에서도 활동을 한 정말 국내외 예술의 현장을 두루 경험한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제가 조금 전에 미학 전공이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네. 어떤 전공과 또 기관장이 딱 그 일치할 필요는 없다. 네. 뭐 아시겠지만 옛날 국립현대미술관장에 과학자가 하신 적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분이 뭐 또 성과가 낮은 네.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또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시켰을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더 우리 시민들이 갖는 기대가 큽니다. 네. 송 관장님 우선 시청자들에게 일단 간단하게 네. 인사 먼저 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으로 부임한 선승혜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이제 두루두루 국내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경험들을 좀 대전에서 잘 살리고 싶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좀 포부입니다. 예. 근데 제가 대전에 이제 부임을 하고 보니까 제가 진짜 뭐 한국에서도 서울, 뭐 일본의 도쿄, 미국의 많은 도시를 살았지만 대전이 제일 삶의 질이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고. 예, 좋습니다. 전 대전을 이렇게 네. 칭찬하는 사람이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예술을 진짜 만끽할 수 있는 어떤 도시의 분위기, 예.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돼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우아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뭐 시민들에게 덕담을 해주실 것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사실 지금 시립미술관이 있는 거기 그 옆에 네. 예술의 전당이 있죠. 또 네. 이익로 미술관이 있죠. 그리고 일종의 공원으로 조성됐고 앞에 갑천이 또 흐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뒤에는 한밭 수목원이 있잖아요. 네.
사실 거기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보다도 외지 사람들, 특히 네. 외국인들이 오셔서 네. 극찬을 하고 가는 것을 네. 종종 들었고 옛날에는 스위스 대사가 네.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수상 전시를 두 개, 세 개 도시를 돌아가면서 한대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세계 네. 한두 개 도시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기서 하겠다 해서 실제 했어요. 그 당시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시민들도 자부심을 가져도 될 거예요. 네. 지금 취임하신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러신데 제가 취임사 또는 그 뒤에 인터뷰한 걸 쭉 봤더니 네. 대전 미술의 중에 로드맵으로 네. 대전을 그리다, 네. 또 시민을 초연결하다, 네. 그리고 미래를 상상하다. 네. 아주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하나하나 대전을 네. 그리다서부터 미래를 상상하다까지 간단하게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대전을 그리다라는 예. 지역 미술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바로 이곳에서 이제 자라난 미술, 또 이 대전을 기반으로 한 그것이 지역에 계신 분이든 또 출향 작가이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예. 게 첫 번째고요. 그것은 대전을 그리다라는 것은 사실 대전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사실 대전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성, 시간의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길게 보면 사실 백제 우아한 문화, 어떤 자연을 사랑하는 문화부터 조선시대 어떤 유학의 핵심, 어떤 사상의 중심, 정치의 중심, 그리고 또 그것이 연결이 돼서 어떤 굉장히 지성이 강한 한국 현대 미술, 또 특히 대전의 특징이 학교,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19개나 돼요. 네, 예. 19개가 예. 되고 특히 미술대학이 각자 개성이 가면서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역의 미술, 그 다음에 또 젊은 작가들은 굉장히 성실한 어떤 화풍을 보여주는데요. 예. 도대체 어떤 즉흥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진짜 성실함으로 깨달음에 가는 이런 화풍부터 또 원로들의 아주 활동이 아주 활발하십니다. 예, 그래서 또 원로들의 활동이 아주 지역에서도 활발하고 소통하고 또 한 가지 좀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대전이 낳은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만 지금 5분 예,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한 도시에서 5명의 예술원 회원을 내기가 쉽지가 않고 장르도 다양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풍부한 어떤 대전의 미술을 그려내는 것. 예. 첫 번째는 전시로, 두 번째는 역사의 기록으로 이렇게 예. 하고 싶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시민을 또 초연결하다. 그다음에 이제 대전 연관이 있겠죠. 네, 예, 예, 그리고 예. 대전의 가장 큰 장점이 대덕특구 연구단지가 있는 것인데요. 예. 아마 사람들이 농담 반 얘기하시듯이 대전에서 박사님 그러면 예. 다 뒤를 예. 돌아보신다고. 예, 예. 그때 뒤를 돌아보시지 않는 분은 교수님이시라고. 예, 예, 예. 할 정도로 사실은 그 한 도시 예. 안에서의 지적인 문화 향수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예. 대학에 많은 만큼 20대 대학생들이 아주 많은데요. 예. 그래서 어떤 이런 사람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뭐 학생은 학생, 연구자는 연구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술관이 좀 중심이 돼서 각 사람들을 초연결, 예. 막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네. 개념이네요. 네, 예, 4차 예. 산업혁명의 개념을 문화로 한번 끌어들이는 예, 예, 예. 이런 것이 또 예. 이제 문화운동을 한번 활성화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대전 시립미술관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또는 예. 세계에서 가장 1등이 되는 예.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이 과학과 예술인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학과 예술로 미래를 상상하고 또 그 안에서 대전 시립미술관이 무슨 메시지를 발신하는가를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게 아, 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아니 짧은 기간인데 한 달이었는데 아주 파악을 잘하셨고 네. 특히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자부심을 가질 네. 만한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네. 사실은 등잔 밑이 어둡다 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네. 사실은 예술원 회원 제가 한 두세 분을 아는데 다섯 분이다 하는 분입니다. 것 전 시작을 한 사람이 처음 지금 알았던 것이고 아주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예. 지금 세 가지로 우리 대전 미술에 대한 뭐 구상을 네.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강조하시는 게 공감 미술을 네.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마음과 이 마음이 통하는 예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사실은 통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고. 근데 문화 예술이야말로 사실 어떤 사회적인 차이, 그다음에 어떤 성별의 차이,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넘어서 하나로 금방 친구가 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사실 많은 예술가나 미술가들이 자기의 주장을 사실 일방적으로 한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었는데요. 점차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하고 공감대를 조성하면서 예술이 더욱더 영향력이 커지는 게 요즘에 이제 가장 최신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공감 미술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미술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우리 삶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것이 된다면 정말 모든 사람이 조금 더 행복에 좀 더 가까이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시와 정치와 공통점이 뭐냐 누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도 독자에 대한 공감이 중요한 것이고 정치도 시민에 대한 국민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지금 공감 미술을 강조하시는 것은 큰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공감은 자신과의 공감 또 세계와의 공감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려면 우리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 한국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칼럼으로 한국화에 대해서 쓰셨는데 거기에도 우리 대전 출신 작가를 일일이 거명하시면서 좀 쓰셨더라고요. 아주 그걸 보고 저도 아주 굉장히 좋았고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한국화 신와육이죠. 그게 지금 전시되고 있죠. 그런데 그 한국화의 특징이 뭡니까? 세계의 이 한국화의 정체성, 한국화의 특징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한국화를 사실 이제 얘기하게 됐을 때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외교부에서 근무를 하고 또 미국에서 큐레이터를 하고 일본에서 활동을 하니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그림을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화라는 거 한번 설명하자라는 이런 큰 소명 아닌 소명을 하게 됐고요. 이제 제가 감히 한국화가 무엇이냐를 말씀드린다면 자유로움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내면 세계가 아주 자유로운데 자유롭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속도감도 있고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것도 아주 잘하는 거는 사실 이게 마음이 가볍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화에 나타나는 것은 내면 세계의 굉장히 자유로움.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내면 세계가 사실 자유로우려고 하면 굉장히 내면이 또 강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강함과 자유로움이 조화되어 있는 게 한국화의 특징인 것 같다라고 이런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와유라는 게 누워서 상상해서 그림을 이렇게 자유로움에 경직되지 않고 그림 하나를 보고도 딱 그 어떤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유로움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한국 사람이야말로 좀 이렇게 자유를 억압받으면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또 해야 되고 또 그게 아마 우리의 특징이자 우리가 발전하게 된 어떤 근본인 것 같다. 근데 이제 더불어서 한국화 또 하나의 특징은 그냥 방만한 자유로움이 아니라요. 어떤 깨달음으로 가는 자유로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국화의 가장 큰 특징. 그렇다면 이번에 신와유기에서 전시하는 작품은 주로 한국화를 잘 들여다봤더니 역시 대전 충남의 대가들이 너무 많이 배출하셨고요. 그것은 어떤 점잖은 가운데 어떤 배려와 자유로움이 조화되어 있는 이런 균형감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유로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또 한국인의 특성 중에 하나는 평등주의를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아주 핵심 가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해서 실망하는 국민들도 꽤 있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지수가 금년에 이제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걸 보면 일본보다도 미국보다도 영국은 아니고 이태리보다도 우리가 민주주의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실감을 못하지만 민주와 우리 한국 국민과는 연관이 있고 민화 같은 데도 옛날에 그런 성향이 나타났잖아요. 자유와 어떻게 보면 평등.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권력에 대한 뭐 저항하고 그것도 아까 얘기대로 막 직설적으로 저항한다기보다 은유적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감상하듯이 그런 어떤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 걸 지금 우리 한국화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클리블랜드 미술관에서 이제 큐레이터로 근무하셨는데 뭐 큐레이터 하면 뭐 다들 압니다. 미술에서 큐레이터가 뭔지. 근데 좀 미술 전시에서 큐레이터 역할 같은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큐레이터는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각 연주자처럼 작품을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사실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곡이 연주되기도 하고 아주 뭐 감동이 극대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지휘자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어떤 해석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레이터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단 큐레이터는 미술사의 좋은 연구자여야 되고요. 그 또 좋은 기획자,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은 어떤 사업가, CEO 같은 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항상 행정력이 굉장히 받침이 돼줘야 또 좋은 전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문화 행정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항상 꿈을 꾸는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문화로 어떤 꿈을 꾸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조금 전에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름다움이 뭔가요? 제가 이제 참 미학을 20살 때 공부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참 아름다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보니 야 진짜 아름다움이 뭘까 느끼긴 느끼는데 이게 참 한마디로 하기는 어렵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한마디로 한다면 어떤 걸 보고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느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설렐 때 내가 설레게 하는 바로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움과 만족, 귀나 눈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는 이제 조화와 균형이라는 가치가 아름다움에는 꼭 수반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것은 뭐 정통적인 추세는 아닌데 요즘 제 편으로는 그냥 조금 미술계나 또 예술계 이단 같은 게 뭐냐면 아서담토라고 그분의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읽었어요. 읽으면서 좀 실망을 했어요. 일종의 헤겔인가요? 예술은 죽었다. 뭐 이런 것에
공감을 하는 것 같고 네. 특히 그 워홀의 브릴로를 네. 예를 들면서 네. 브릴로 박스에 네. 있죠. 예를 들면서 예술은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또 거기서는 그 미학이 네. 과연 미술과 예술과 결합이 되는 것이냐 네. 아니면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냐. 무관한 것이냐 뭐 이런 거. 우리는 그 예술은 미학과 아름다움과 당연히 결부되는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그렇지 않은 그것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은 있을 수 있어도 네. 그냥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 역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네. 예술은 예. 미술은. 역시 교수님께서 단토 책을 읽으셨으니 예. 제가 아주 깜짝 놀라면서 아, 예, 예. 아마 그 사람이 예술은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는 얼마나 애정이 깊었길래 그렇죠. 예. 이렇게 선언을 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현대 예술이 사실은 아름다움을 많이 포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나 어떤 추함이나 충격이나 그래서 어떤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다시 한 번의 문제 제기가 아닌가 그래요. 싶습니다. 제가 예술을 죽었다라고 단토가 표현했다고 하는데 만일 단토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아니야 나 그렇게 얘기 안 했어라고 예. 했을 거예요. 지금 말을 막 이렇게 애매하게 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제 흐름으로 봐서는 해결을 얘기했기 네. 때문에 뭐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네. 과연 우리나라가 네.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후진적이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우리의 모델일까? 미국일까? 네. 영국일까? 또 일부는 뭐 젊은 학생들은 그런 생각 없죠. 일본일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은 뭐 좀 달라졌죠. 네. 근데 지금도 한 도시가 네. 현대와 과거 또 네. 어떤 예술과 문화 이런 것들이 조화되어서 매력적인 네. 어떤 도시를 지향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렇게 쭉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매력적인 도시를 어디를 꼽고 싶어요? 제가 가장 매력적인 도시를 꼽는다면 예. 얼마 전에 출장을 다녀온 비엔나를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뭐 런던, 많이 사람들이 가는 런던, 뉴욕, 뭐 파리, 예. 그다음에 독일의 베를린이 있겠지만 도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문화가 아주 고도로 발전해서 그것이 바로 어떤 하나의 신화가 레거시, 전설이 되는 곳이 어딜까 봤는데 그게 비엔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모차르트를 들으면서 야, 이 한 사람이 이 한 도시에서 활동을 해서 전 인류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제가 너무나 이런 학파가 대전 학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비엔나에서는 사실 비엔나 학파가 20세기 초에 화가 뭐 비트겐슈타인가 하는 언어 철학자, 그다음에 정신 분석학자, 문화 패트론, 뭐 정치가 그래서 하나의 비엔나 학파를 만들어내듯이 그런 것이 참 좋다. 우리의 만약에 우리가 한 도시가 한번 롤모델로 한다면 대전은 비엔나처럼 어떤 비엔나 학파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셨다는데 바로 이제 그 점 때문에 거기는 베토벤, 모차르트, 또 슈베르트 이런 사람, 브람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한 곳이잖아요. 비엔나가. 그래서 비엔나는 다 음악의 도시다. 미술의 도시라고는 뭐 꼭 지금 미술의 도시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 매력 있는 도시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하던 곳이니까 다들 음악의 도시다. 근데 최근에 비엔나를 다녀온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도 사회과학 전공한 사람인데 음악, 미술, 영화를 이렇게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접목시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엔나는 음악의 도시인데 네. 막상 비엔나 사람들은 고전 음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 예. 그런 얘기를 네. 해서 음악만 이렇게 강조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네. 이렇게 폭넓은 예술의 네. 도시다. 네. 매력 있는 도시다. 근데 저는 저기를 꼽아요. 여기 제일 제가 모델로 삼은 것은 피렌체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피렌체를 가서 네. 바로 이거다. 네. 그 예술은 물론이고 어떤 전통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그 3대 천재라고 하는 미켈란젤로나 네. 레오날드 다빈치나 라파엘로의 네. 도시 아닙니까? 네. 특히 거기는 그 누굽니까? 이 메디치가의 네. 그 냄새가 지금도 나잖아요. 네.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슨 그 박물관, 또 디자인, 패션, 네. 또 거기는 와인까지 해서 와인까지. 그래서 제가 시장 되고 바로 저희 부시장을 피렌체에 네. 가서 좀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보라고 이렇게 그러시구나. 한 적도 있는데 네. 그러나 뭐 일단은 비엔나에 동의하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그 안목이 넓고 높으신 아유, 분이니까 이제 네. 저도 이제 피렌체만이 아니라 비엔나를 하나의 모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비엔나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비엔나가 낳은 많은 화가가 있겠지만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예. 화가가 사실 키스라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 사람이 클림트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키스. 네, 한 사람의 화가가 이렇게 전 세계를 예. 알릴 수 있구나 하는 것 또 하나랑 또 하나는 과학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비엔나에서 한 1시간 기차로 서울에서 대전 거리 린츠라는 시에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라는 그 과학예술 센터를 40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예. 그때는 뭐 40년, 1979년이니까 진짜 컴퓨터가 일반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을 때인데 그때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과학예술의 도시가 됐고 그 저변에는 이런 어떤 문화가 기반이 돼서 과학에서 끝나지 않고 예술로 결합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참 우리의 롤모델이 또 이런 점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피렌체도 저희도 메디치 가문과 같은 예. 좋은 후원자가 꼭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렌체 시청이 옛날에 메디치 이 가문이 살던 집이더라고요. 예. 하나의 박물관이고 하나의 미술관이더라고요. 네. 이제 뭐 지역 문제로 조금 다시 한번 관심을 네. 한번 돌려보면 이제 과학과 예술의 결합 뭐 네. 이런 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런 어떤 구상이랄까 네. 그걸 한번 좀 말씀을 네.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과학하고 예술로 이제 하면 대전 시립미술관, 예. 그 다음에 또 외국에서 봐서도 뭐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독일의 ZKM, 미국에서는 MIT가 제일 유명한데요. 그랬을 때 과학예술은 카이스트와 함께 있는 대전시립미술관이 뭘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이제 일단 브랜드를 좀 확립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미술에서는 좀 아주 도전적이긴 한데요.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그린 그림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큐레이터가 전시해 놓으면 사람들은 가서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맞춤형으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맞게 그림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서도 그림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디지털 매핑이 돼서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좀 이제 몰입형 전시를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최근에 내년에는 AI로 특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학 비엔날레. 네, 그래서 내년에는 뭐 로봇 AI를 좀 화두로 삼아서 큰 대전
과학 예술 비엔날레를 준비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AI는 한국에서 최근에 아주 관심이 많은데요. 역시 전 세계적인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손정희가 뭐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예, AI 그런 이렇게 얘기 됐더라고요. 말한 것처럼 그게 좀 일견 과장되어 있다라고 보이겠지만 그만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제 몰두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해서 또 대전에서 발신하는 그런 AI와 예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람의 어떤 휴머니티라고 할까요? 인간성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연구단지에 뭐 특정 연구소를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네. 연구소에 미술가들이 나가서 그 과학자들과 같이 연구실 활용하면서 공동 작업하는 거 지금도 하고 하지요. 있죠. 네, 네. 그런 게 아주 우리가 연구단지를 가지고 있는 네. 대전 과학의 최고 도시가 네. 이제 미술 또는 예술과 결합하는 것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 수 있을 거예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뭐 사용하시나 모르겠는데 네. 아티언스라고 아티언스 해서 합니다. 아트와 네. 사이언스를 그게 우리 대전에서 만들어낸 용어이고 용어, 네. 조어죠 조어. 네. 그리고 그것은 대전이다 바로 네. 아티언스의 도시다. 네. 근데 그렇게 그 얘기도 좀 많이 좀 확산 좀 시켜주세요. 네. 아티언스의 도시. 그 지금 아티언스는 대전문화재단이 추진하고 계신 아주 좋은 예. 프로그램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술과 과학이 만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고 미술관에서는 큰 전시로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런 결과가 있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보여드리고 또 과학 페스티벌도 사이언스 페스티벌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로 크게 다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사람들이 좀 쉽게 볼 수 있게 예. 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런 기획하고 할 때 좀 참여하셔서 네. 그거 예술을 좀 그쪽에 더 입힐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뭐 지금 말씀도 하셨고 뭐 저 과학과 예술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고 네. 통설처럼 돼 있지만 네. 아까 담토 얘기도 한 것처럼 또 여기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제가 그 윌리엄 블레이크 네. 영국의 미술가이며 네. 시인 그 시를 전조의 전조. 뭐 있죠 그 네, 순수의 전조. 순수의 전조 예 맞습니다. 네. 거기 바로 저기 스티브 잡스가 네, 그 시를 시를 읽고 읽었다고 저기 스마트폰을 폰을 생각해 냈다는. 거기 아주 19절이 네. 스마트폰과 네. 이렇게 연결을 시킨 네. 거, 뭐 손 안에 세상이 한 있다, 손에 한 손에 한 세상이 예, 있다, 뭐 있다. 이런. 그래서 윌리엄 브레이크를 굉장히 네. 좋아해요. 그건 네. 제가 그 사람 작품을 좋아했다기보다도 스티브 잡스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좋아했는데 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도대체 이성이 즉 과학이죠. 네. 이성이 그림 그리는데 뭔 도움을 주느냐. 이런 또 중요한 질문이. 예, 그래서 네. 감정이 중요하다. 감정이 중요하다는 뭐 또 그런 얘기를 얘기를 하죠. 했지만 사실은 네. 예술뿐만 아니라 과학에도 상상력이나 직관이나 감정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화 이런 네.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모르고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는 안 했을 텐데 네. 그러나 뭐 그건 그런 시각도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네. 거기에 뭐 좌우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예술이 서양 유럽에서는 사실 이성과 감정이 이렇게 계속 힘겨루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성이 주도적이었던 시대. 근데 감정이 조금 더 인정받았던 시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사실은 이제 도덕성이냐 아니면 인간의 감정이냐 도덕과 감정이 좀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어쩔 때는 도덕성이 강하고 어쩔 때는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감정이 강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과학도 사실 이성적이고 예술가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아주 규칙적이고. 근데 역시 과학도 예술도 마지막에는 어떤 직관,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어떤 영감 예. 이라는 부분들이 불현듯 예. 찾아오기도 하고
아니 노력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둘이 만났을 때의 어떤 그 정점이 활용 점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예술과 과학의 공통점 네. 또는 결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뭐 그건 사실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통점도 많고요. 네. 시인이자 과학자, 뭐 미술가이자 노벨 물리학 뭐 상 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요. 네. 네. 지금 아까 이제 지역의 작가나 네. 전통 미술이나 또 지역성을 발굴하는 것이 이제 미술관 지금 시립미술관에 해야 할 일이다 이랬는데 네. 그거에 대한 뭐 프로그램이나 장치 같은 것도 있으시죠? 네, 일단 지역 미술을 사실 르네상스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 바사리가 예. 예술가의 열전을 썼기 때문에 르네상스 연구가 가능했고 또 한국미술사라는 것이 위창 오세창이 근역 서화사 화가 열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 미술사가 회화사가 정립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처럼 지금 많은 활동하는 작가들을 기록하는 걸 가장 최우선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희가 아카이브로 올해 이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고 이제 전문 아키비스트를 좀 모셔서 어떻게 자료를 축적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일단 첫 번째 미술관 내부에서 하고요. 저희가 대학하고 또 지역 작가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나의 기록을 남길 것인가라는 것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기록을 남기기만 해서야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글 아트앤컬처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대전 아티스트 프롬 대전 이렇게 해서 대전의 작가들을 소개하는 예. 이런 것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그러시군. 그래요. 기록이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빅데이터 작업을 네. 뭐 지금 부분 뭐 다 하고 있는데 네. 문학 쪽에서도 많이 하는데 우리도 독자적인 어떤 툴을 가지고 네. 그런 빅데이터 미술관에서 먼저 시작을. 대전의 미술관 네. 미술인에 네. 대한 빅데이터 작업을 시작해도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젊은층 어린이 이런 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네.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공감 미술하고도 의 실천이라고도 네.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 젊은층에 다가가는 미술관에 네. 대한 좀 설명도 좀 네. 해주시죠. 사실 미술은 역시 차세대, 다음 세대를 어떤 풍부한 문화 감성을 키워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 시립미술관에 부임을 해서 보니 대전 시립미술관 본관이 있고요. 그다음 엑스포 공원 광장의 건물에 아트센터를 두 층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는 다른 전시를 하는 것보다는 오로지 어린이에 집중하자. 네. 그래서 어린이 미술 창작소라는 일단 네. 가칭을 해서 일단 시작을 했고요. 거기는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놀러 와서 그냥 그림도 그리고 할 수 있게 일단 점선면이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주말 같을 때는 선생님들이 하고 그림을 배워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의 어린이들을 거기 가면은 사실 어렸을 때 하나의 기억은 어른이 돼서의 100개의 기억보다 더 강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지금 시작도 했고 예. 더 확충하고 강화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교육도 어린이 때 특히 예술 교육은 더 효과가 있지 않아요? 네. 저 체육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어린이 젊은이들하고 네. 교감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그런 네. 것이 늘 많이 개발하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전시료는 스르륵이라고 해서요. 예. 이제 어린이를 위하면서도 엄마 아빠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라고 어린 시절을 아이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전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좀 길게 합니다. 그래서 엄마랑 아이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도 하고요. 또 그거하고 연계해서 좀 이제 자기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라이브 미술관이 예. 살아있다라는 예. 프로그램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안에서 어린이들하고 가족들이 함께 미술뿐만 아니라 좀 범 장르의 예술을 다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엄마와 아이들을 엮어주는 거 그거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그건 또 우리가 여성에 대한 네. 인식을 좀 바꾸는 거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도 네. 엄마 아빠를 구별하잖아요. 네. 아빠 역할, 엄마 네. 역할, 여성, 남성 이렇게 구별하는데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여성 과학자들이 대전에 네. 있는 아이들한테 과학에 대한 강의를 아, 했어요.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네. 그러니까 같은 이제 과학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네. 아이들한테. 그런데 이런 것은 남자 선생님이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엄마 같은 사람들이 오셔서 강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학습 효과가 있더라. 그렇네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 어떤 꿈을 갖게 한다고 할까? 네. 그런 엄마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네. 같네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 한 가지 꿈이 있는데요. 예, 예. 대전에서 하고 싶은 건데요. 저희 미술관이 위치해 있는 곳, 둔산대공원, 예. 술의 전당, 연정고강원, 한반수목원. 예. 그랬는데 이제 조금 더 예술이 일상이 될 때라는 느낌으로 예. 그 여성분들이 사실은 아직 그 전업주부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나를 위한 시간,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예. 또 왔을 때 그 아침에 예. 짧은 한두 시간이라도 내가 나를 위한 예술을 즐길 수 있게 미술관에 훅 왔다가 갈 수 예. 있는 이런 게 일상이 되는 거가 예.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옛날부터 전업주부에게 3가지를 드리자라고 네. 했어요. 첫째가 전업주부가 자기만이 갖는 통장. 네. 그러니까 그건 집, 가정, 생활비가 관리. 아닙니다. 예. 그분이 한 달에 뭐 10만 원도 줬습니다. 네. 50만 원도 줬습니다. 그 돈은 전업주부가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네. 전업주부도 큰 어떤 생산 효과를 내는 거 아니에요. 경제 네. 효과를 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업주부만이 갖는 통장. 두 번째는 전업주부만이 갖는 책상. 네. 요만한 책상도 좋습니다. 네. 어디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네. 거기서 책도 읽고 신문도 보고 네. 커피도 마시고 전업주부가 아이들 책상에 그냥 가서가 아니라 자기만이 갖는 책상. 책상. 지금 3번째가 네. 전업주만이 갖는 자기 시간. 네. 내가 10시에서 12시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네. 예를 들어 2시부터 4시까지. 그럼 그 시간에 미술관에 가면. 네. 예, 그러니까. 꼭 진짜 예, 아주 좋은 네. 생각이시고 네.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바뀌어야죠. 그분이 남편들이 밖에서 벌어오는 돈보다 전업주부로서 살림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더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런 네.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네. 반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되게 하면서 아까 이제 미래를 상상하다에서 그 과학과 예술의 결합 말씀도 하셨고 또 몰입형 체험 네.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몰입형을 누가 주도하는가가 네.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AI가 이제 과학과 예술을 결합시키는데 로봇이나 AI가 네. 필수적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으니까 그런 서너 가지를 좀 묶어서 네. 좀 아까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네. 좀 해주시죠. 과학과 예술의 네. 결합 문제, 네. 몰입형 네. 어떤 그 장을 만드는 네. 거, 그 다음에 또 AI나 네. 로봇이나 이런 네. 것에 대해서 좀 보충할 말씀이 네. 있으시면 좀 하시죠. 과학과 예술에서 좀 이제 보충을 드리고 싶은 점은 과학과 예술은 마치 과학자, 특별한 예술가들만 하고 보통 사람들은 이게 좀 괴리감이 있게 아직은 느껴지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처럼 그냥 내가 아이를 학교 보내고 하는 주부도 그냥 과학과 예술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마치 스마트폰의 기계 원리는 다 몰라도 스마트폰을 너무나 자기가 아주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과학예술이 이런 단계에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즐거워서 이게 최과학과 예술이라는 타이틀도 잊어버릴 수 있게.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실현을 하고 싶고요. 아마 그리고 또 그 궁극에는 과학예술이 좀 이제 차갑게 느껴지는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디지털 이런 문화가. 근데 마지막엔 궁극적으로는 어떤 인간성의 회복이라든가 어떤 인류의 문화나 문명에 이제 공헌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이렇게 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일을 하고, 오늘의 작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좀 큰 생각을 하면서 인류의 공헌도 할 수 있고 어떤 평화에 기여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자유와 평등 이런 문제에도 어떤 과학예술로, 또 일상부터 거대 담론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큰 시각을 가지고 오늘의 하루의 작은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끝으로 올해부터 이제 3년 동안이 대전 방문회잖아요. 네. 아마 대전 방문회에 대전 시립미술관이 하셔야 될 역할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되게 뭐 좀 소개해 주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대전 방문회가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는 진짜 이렇게 좋은 건 같이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크고요. 저희가 라이브 뮤지엄, 라이브 미술관, 그래서 살아있는 미술관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미술관은 미술뿐만 아니라 뭐 공연도 하고 또 어떤 강연도 하고 대담도 하고 또 문화를 이렇게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좀 즐기게 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대전 방문의 계기로 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 미술의 국한에서 매핑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대전에 네. 미술지도. 네, 미술지도. 그래서 어디 이렇게 방문도 어디를 가고 꼭 뭐 미술 아니어도 이제 다 관련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또 마침 또 이응루 미술관도 바로 네. 옆에 있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앞으로는 이제 작은 뭐 미술관들, 네. 또 유명한 맞습니다. 대전 출신 작가들의 네. 미술관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겨서 네.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 그 시설만 이렇게 다녀도 네. 충분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네. 뭐 그게 그렇게 먼 꿈만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좀 꼭 걱정.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대전의 도시가 그 진짜 곳곳이 다 예술의 도시가 돼서 예. 사람들이 여기도 가보고 싶고 여기도 가보고 예. 싶고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소요, 장자에서 예. 말하는 소요할 수 있는 예. 대전, 예술로 소유할 수 있는 대전이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뭐 꿈이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한데 네. 저는 옛날에 이런 얘기했어요. 대전 시민 모두는 예술가다. 그렇죠. 대전 시민 그렇죠. 모두는 네. 예술가다. 네. 뭐 그런 한번 목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디 저 시민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네. 부탁이나 또는 뭐 소개나 하실 게 있으면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장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민 모두가 예술가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함께 대전 시민 모두가 예술가, 또 이 대전 모두가 미술관, 예. 이런 마음으로 예. 다 같이 공감하면서 예.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와 예술은 한 도시의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또 문화와 예술의 수준은 그 도시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전은 문화예술 또 과학을 접목시켜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꿈인데 오늘은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선승의 대전 시립미술관장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차 한 잔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차 한 잔 어떠세요?